중년이 되면 사랑은 더 조용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져야 한다고들 말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상처받고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까? 나이가 들면 마음도 함께 자라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늘이 우리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듯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워지고 가까워지고 싶은데 벽을 치고 이해받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년의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상대가 문제여서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못했던 또 다른 나가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림자, 무의식, 그리고 우리가 평생 피하려고 했던 진짜 감정들이 이 시기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혹은 아직은 괜찮다는 착각으로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중년에 이르러 마침내 말을 걸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중년의 사랑은 평생 쌓아온 상처와 패턴, 억눌러왔던 두려움, 그리고 진짜 나를 마주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서야 진짜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설렘으로 넘쳤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부담이 되고 한때는 깊은 연결이라 믿었던 감정이 점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마음이 더 이상 겉모습만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가벼움보다 진심을, 습관보다 성장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립니다. 혹시 지금 이런 느낌이 드나요? 왜 나는 사랑이 점점 어려워지는 걸까? 왜 상대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왜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안해질까? 왜 예전처럼 편안하게 사랑할 수 없을까?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중년이 되면 더 신중해지고 더 지혜로워져야 한다고들 하지만 정작 사랑 앞에서는 누구나 다시 서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실수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 실수들은 대부분 융기 평생 연구했던 인간의 무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한 문제. 상대의 행동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 오래된 패턴. 이 모든 것이 뒤섞이며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중년의 사랑이 왜 힘든지, 왜 상처가 반복되는지, 왜 비슷한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지. 그 답을 알고 나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5살의 나, 15살의 나, 젊은 시절의 나, 그 모든 나가 중년의 사랑 속에서 다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년의 사랑을 어렵게 만드는 6가지 실수. 그리고 이것들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패턴입니다. 당신이 약해서도 잘못돼서도 아닙니다. 그저 이제서야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면서 아, 이게 나였구나 하고 조용히 숨을 멈추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오래된 상처가 살짝 건드려져 마음이 저릿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상처를 드러내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과정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평생 몰랐던, 그러나 알고 나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중년의 사랑 심리. 지금부터 그 6가지 실수를 함께 천천히 밝혀보겠습니다. 중년에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제는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보이고 실수도 덜하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사랑 앞에서는 더 크게 흔들리고 더 깊이 외롭고 더 쉽게 오해하게 됩니다. 중년의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대로 튀어나오고 눈물이 나면 그냥 울고 서운하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감정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나서면 분위기가 깨지지.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면 유치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느끼며 마음속에서 조용히 감정을 눌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의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묘해집니다. 마음이 불편한데 왜 불편한지도 모르고 서운한데 왜 서운한지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의 무의식화가 일어나는 전형적인 순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 무의식화된 감정은 결국 2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상대에게 불필요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자기 비난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섭섭한지 모르겠어요. 감정 조절이 더 힘들어졌어요.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감정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이제 더 이상 눌려있기를 거부하는 과정입니다. 즉,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면 아래에서 조용히 쌓였다가 어느 순간 나를 좀 봐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중년의 사랑에서 첫 번째 실수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짜 현재의 감정인지 아니면 오랜 시간 묻어두었다가 지금의 관계를 빌미로 올라오는 과거의 감정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가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을 뿐인데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강한 서운함이 올라오는 순간 이것은 현재의 상황이 촉발했을 뿐 안에서 흔들린 감정의 뿌리는 훨씬 오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 늘 참아야 했던 젊은 날의 억울함,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좌절감, 이 모든 것이 중년에 다시 떠오르며 관계 속에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의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늘 같은 문제로 상처받을까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상대가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 작은 아이가 이제서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중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자신 안의 감정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불편하지만 동시에 성장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중년의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강함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관계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 서운함,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나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봐줘.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년의 첫 번째 실수를 알아차리면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자기 자신에게도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은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을 통해 완성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중년의 2번째 실수는 상대에게서 완성된 감정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누구나 마음속 어딘가에 이런 기대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하지 않을까. 이 나이면 감정적으로 성숙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도 인생을 많이 겪었을 텐데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마치 내가 오랜 시간 삶을 버텨오며 얻게 된 감정의 무게와 깊이를 상대도 자연스럽게 갖고 있을 거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서운함과 실망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상대의 감정을 상상으로 완성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준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 기준에 상대를 끼워 맞추려고 할 때 갈등은 시작됩니다. 중년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성숙도는 나이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삶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감정을 잘 다루는 것도 아니고 연륜이 쌓였다고 해서 관계에 능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상처가 있고 누구나 자기만의 방어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단단히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융은 인간이 성숙해지는 과정이 삶의 길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능력에 따라 성숙함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마음의 성장은 따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우리가 상대를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보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상대도 내 감정의 뉘앙스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말하지 않아도 눈치로 알아줘야 한다. 중년이 되었으면 다들 어느 정도는 배려할 줄 알지 않나? 하지만 상대는 전혀 다른 마음의 지형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고 어린 시절부터 불안이나 긴장을 숨기는 방식으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늘 강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기 감정을 들여다볼 시간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이 사랑을 할 때 당연히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년의 관계가 자주 부딪히는 이유는 감정이 부족해서도 배려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서로의 내면이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자라왔는지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사랑에서 두 번째 실수는 결국 이것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미리 단정해버리는 것, 그리고 그 단정이 어긋날 때 실망하는 것. 그런데 더 깊은 문제는 우리가 이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년이 되면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는 것보다 관계가 편안하게 흘러가길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조차 서로의 내면을 모른 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제대로 인정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중년의 사랑이 처음보다 깊어지지 못하고 어떤 순간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 지점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는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있던 감정의 형태가 달랐던 것입니다. 상대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내면을 잘못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완성입니다. 특히 감정의 세계는 평생을 살아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년에 이르면 우리는 이 미완성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완벽함을 더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관계를 숨막히게 만듭니다. 중년의 사랑이 다시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상대가 나처럼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의 감정은 나와 다르게 생겼고 그 다름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누군가는 느리고, 누군가는 깊고, 누군가는 아직도 감정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도 감정을 배우는 과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중년의 사랑이 단단해지려면 상대에게서 완성된 감정을 요구하기보다 서로가 성장하는 과정 자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은 결국 서로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세 번째 실수는 상대의 행동을 자신의 가치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이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내 존재 전체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메신저 답장을 늦게 했을 때 괜히 마음이 싸해지고 혹시 내가 귀찮아졌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것. 또는 상대가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내가 매력이 떨어졌나? 나이가 들어서 내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자신을 낮춰버리는 마음.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무의식적인 불안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중년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온 만큼 마음속 깊은 곳에는 더 큰 불안과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며 덮어둘 수 있었던 감정들이 중년이 되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페르소나가 약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사회적 역할이 강력해서 회사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적 위치가 일종의 보호막처럼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그 역할이 흔들리고 페르소나 뒤에 숨어있던 진짜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사소한 말이나 행동이 나의 전체 가치를 흔들어 놓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피곤해서 무심하게 대답한 말을 내가 별로라서 그렇구나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상대의 짧은 침묵을 내가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상대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서 나온 것이지 당신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가 예민한 날일 수도 있고 바쁘고 지친 날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러 당신을 오해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의 행동을 너무 쉽게 내가 부족해서 라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이것이 중년의 사랑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만드는 순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년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내려놓는 시기이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묻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고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로서의 절대적 위치도 약해집니다. 사회적 필요가 줄어드는 느낌,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 이 모든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 질문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상대의 작은 행동에도 그 질문이 즉시 발동됩니다. 마음의 불안이 어떤 상황이든 나 때문인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자신을 상처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의 가치를 상대의 손에 맡겨버리는 것. 상대가 잘해주면 내 가치가 올라가고 상대가 무심하면 내 가치가 떨어지는 느낌. 이런 사랑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불안합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이지 상대가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누군가의 행동에 흔들릴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수십 년의 길, 그 안에서 쌓인 경험, 견딘 시간, 지켜낸 마음, 그 모든 것은
누군가의 메시지 한 줄로 무너질 수 있는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중년의 사랑이 안정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상대의 행동과 나의 가치를 분리하는 능력입니다. 상대가 잠시 무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표현이 서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사랑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이며 그 불완전함 속에서 사랑을 배우는 중입니다. 중년이 되었다고 해서 감정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의 진실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이미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말투나 표정으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관계 속에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네 번째 실수는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기보다 상대의 마음을 시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의도적으로 하려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내가 하루쯤 연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며 일부러 연락을 늦추는 것, 또는 마음속으로는 서운하고 외롭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상대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것, 혹은 상대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갈등이 생길까 두려워 일단 마음을 숨기고 상대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모두 시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대부분 상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불안 때문에 시작됩니다. 정말 묘한 것은 시험을 하는 사람도 시험을 받는 사람도 둘 다 상처받는다는 점입니다.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지만 결국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관계는 이미 많은 상처를 지나온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되지만 그 기대는 때로 두려움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열어버렸다가 상대가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게 티나면 나만 약해지는 거 아닐까? 이 나이에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 두려움이 결국 부드러운 솔직함 대신 조용한 시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대가 이 신호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상대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 일부러 가볍게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상대는 내가 불편한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느낍니다. 당신은 조금만 기다리면 상대가 먼저 다가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는 이 관계에 관심이 없어졌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년의 사랑에서 가장 아픈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진심을 가지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상처받기 두려워 솔직해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 관계는 점점 조용해지고 대화는 줄고 마음의 온도는 식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솔직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진짜 감정을 숨기기 시작할 때 무의식은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즉, 감정을 억누르는 순간 관계는 더 불안해지고 표면적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면에서는 더 외롭고 허전해집니다. 중년의 사랑이 다시 따뜻해지기 위한 첫걸음은 상대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공간을 조금만 열어 솔직함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솔직함은 싸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줄여줍니다. 상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나이에 솔직하면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에 가장 큰 힘을 주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함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안전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조심스럽게 내민 진심은 상대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이 사람은 나를 믿고 있구나 라는 감정을 주고 그 신뢰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중년의 사랑에서 가장 큰 용기는 상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가 더 아끼는지, 누가 더 조심하는지, 누가 더 이겨내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부드럽게 다가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5번째 실수는 예전의 자신을 기준으로 현재의 관계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마치 마음속 어딘가에 예전에는 나는 이랬는데, 예전에 나는 이런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는데, 젊을 때는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는데, 이런 목소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세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많은 감정을 품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감정의 결이 중년에 이르러 비로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중년의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감정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감정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깊어진 감정을 불편함이나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상대가 연락이 조금 늦어도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사람이 중년이 되면 혹시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이렇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다투고 나면 금방 풀고 금방 다시 웃을 수 있었던 사람이 중년이 되면 서운함이 오래가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깊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변화는 결함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며 우리 마음까지 단단해졌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감정을 기억하고 더 많은 상처를 간직하며 더 많은 의미를 찾게 됩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중년을 영혼의 깊이가 열리는 시기라고 봅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 세계가 중요했다면 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면의 세계가 열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깊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의미를 찾게 되고 관계 안에서 오래된 상처들이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내가 왜 이 정도 일에도 흔들리지? 나는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예전보다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깊어진 것입니다. 예전의 당신은 상처가 있어도 덮어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덮어두면 마음이 견디지 못합니다. 예전의 당신은 사랑을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사랑을 통해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예전의 당신은 감정의 섬세한 부분을 모른 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감정의 작은 떨림까지도 느낍니다. 이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깊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깊어짐을 두려움으로 느끼고 부담으로 받아들이며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비난한다는 점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복잡해졌지?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상처받지? 왜 관계가 어려워졌지?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관계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의 깊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 덕분에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년에 들어서면 삶의 절반 이상을 이미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거의 기준을 계속 꺼내들고 현재의 자신을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층을 만들고 더 깊어지는 존재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고
예전보다 더 많은 이해를 담을 수 있고 예전보다 더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중년의 사랑이 가진 힘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예전의 나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감정의 쉼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무게, 예전에는 지나쳤던 작은 울림,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가벼운 날의 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 있는 지금의 나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전보다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중년의 사랑을 이전보다 훨씬 더 진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중년의 6번째 실수는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관계 안에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 예상하지 못한 갈등들, 반복되는 패턴들,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바로 이 과거의 감정 재현이 숨어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예전보다 더 침착하고 성숙해졌어. 많은 일을 겪었으니 이제 웬만한 감정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중년은 평생 눌러왔던 상처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에너지가 외부 세계보다 내면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융심리학에서는 인생 후반기의 중요한 과정을 내면의 통합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과거에 축적된 상처, 기억, 억눌림, 미해결된 감정들이 중년을 지나면서 하나둘씩 밖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년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중년의 관계에서 상대의 작은 무관심에도 깊은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외로움이 다시 자극된 것입니다. 젊은 시절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중년의 사랑에서 상대가 조금만 늦게 반응해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공포가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또는 일찍부터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살아온 사람은 상대의 부담스러운 요구를 들었을 때 현재의 상황보다 과거의 피로감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년의 사랑은 현재의 감정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이 현재로 흘러들어와 뒤섞인 결과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상대에게 문제를 투사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날 힘들게 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나는 늘 같은 문제로 상처받을까? 하지만 진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의 절반 이상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오래전의 상처가 다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의 갈등이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패턴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년의 많은 갈등은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옛 상처가 다시 아파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에게 분노하고 서운해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 방식으로는 상처는 더 깊어지고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전부 현재의 문제는 아니구나. 이 감정은 오래된 나의 상처가 반응하고 있구나. 상대가 나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부분이 흔들렸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고 서운함은 부드러워지고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중년의 사랑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이해하며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의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상처의 주인이 됩니다. 상처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중년의 사랑을 더욱 깊고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있는 두 사람이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며 현재를 함께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사랑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진짜 자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6가지 실수들은 모두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가지들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나로 이 관계 안에 서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젊을 때처럼 본능과 열정만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성만으로 사랑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감정과 이성, 과거와 현재, 상처와 성장 모두가 뒤섞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복잡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일부만을 써서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만 앞세워 사랑하다가 쉽게 지치고 어떤 사람은 이성만 내세워 사랑하다가 서로의 온도를 잃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로 사랑을 제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상대를 시험합니다. 중년의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사랑 자체가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사람이 자신 안의 여러 부분을 서로 연결하지 못한 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년의 사랑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도, 이성만으로도, 과거만으로도, 현재만으로도 어느 하나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조각들이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 사랑을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과 과거가 결합된 상태에서는 작은 일에도 상처가 크게 느껴지고 이성과 불안이 결합되면 상대를 의심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감정, 이성, 과거, 현재, 상처, 성장, 그림자, 의식,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시작하면 사랑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융은 인간의 내면을 여러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그 얼굴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하나의 나로 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년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결국 나의 내면이 서로 연결되는 과정이며 그 연결 속에서 상대와도 진짜로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의 사랑에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자기 마음의 통합입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상처도 갖고 있고 삶에서 얻은 지혜도 있고 불안도 있고 용기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나쁜 것이라 밀어내지 않고 좋은 것이라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 상처를 이해하면 상대의 행동을 오해하지 않게 되고 내 불안을 이해하면 상대를 시험하지 않게 되고 내 감정의 뿌리를 알면 지금의 상황에 과장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즉, 마음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순간 사랑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관계는 안전해지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중년의 사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상대를 바꾸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조각들을 이해하고 연결시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안의 상처를 이해하면 상대를 공격하지 않게 되고, 내 안의 두려움을 이해하면 관계를 불필요하게 흔들지 않게 되고, 내 안의 외로움을 이해하면 상대에게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는 고요하게 깊어지고 사랑은 조용히 단단해집니다. 중년의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마음들이 서로를 통해 조금씩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따뜻하고 조용한 사랑을 만들어냅니다.